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진료대표 소코입니다. 곧 어린이날 5월 5일이 다가오고 있죠. 벌써부터 아이들이 행복해야 할 모습을 생각해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그 어린이날을 기다리는 아이들 못지않게 부모님들 역시 아이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줄 생각으로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365일 행복하기도 바쁜 아이들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좀 의심되는 아동학대라던가 이혼가정의 경우 면접교섭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행동이 아동학대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인정 범위는 좀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손녀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막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할머니에 대해서 정서적인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이 된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의 건강이나 복지를 치거나 정신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다양한 행위, 심지어 유기와 방임같이 소극적인 행동 역시 아동학대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자면은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학대인 4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아동학대 중에는 그 신체적인 학대와 성적 학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과 발로 때리거나 뭐 꼬집고 핥히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뭐 가해하고 묶고 던지고 약 먹이고 이런 행동들이 모두 신체 학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의도적으로 아이들 폭행하기도 하지만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아이가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 학대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인이 본인의 성적 욕구나 뭐 충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유형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벗기고 관찰하거나 하는 행위 역시 이제 성교를 시킨다거나 뭐 성매매를 시키는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법한 학대들이 의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좀 은근히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면은 아이들의 행복이 더 좀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네, 그 다음에는 그 모호한 행위라 가지고 모두가 헷갈려하는 유형인 정서적인 학대와 방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어적인 모욕이나 위협, 감금, 무신경으로 방임 역시 학대 행위에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아이한테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의식주나 의무 교육, 뭐 치료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거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방임 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언어적인 폭력을 통해서 아이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역시 학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의 아동 학대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게 사실 제3자 입장에 쉽지 않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복의 위험성이 두려워가지고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도 있죠. 하지만 아동 학대는 조기 발견과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인보다 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빠르게 신고해서 국가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면은 아이들의 고통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죠. 다행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 굉장히 좀 나아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아이들의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아동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지위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만큼 물론 돈도 중요하겠지만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서 아이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고 행동에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교섭은 이혼으로 인해서 양 부모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의 성장 환경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이고요. 이는 비양육자인 부모나 자녀가 가지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갖는 권리인 만큼 이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선 면접교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양육자와 비양육자 측면에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먼저 비양육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만나는 날에는 자녀 역시 굉장히 좀 이 시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자녀의 신뢰감 형성을 위해서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정신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비양육자와의 교감을 통해서
아이가 행복해지고 또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이 채워지면서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 역시 이제 이혼 절차를 경험한 다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아서 면접 교섭을 방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성장에 정서적으로 좀 불안감만 줄 행동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 교섭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은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앞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험담을 하는 행위 등과 같은 행동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말과 행동 분위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 실제로 면접 교섭을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한 점을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양육자와 면접 교섭을 할 때 해맑은 모습으로 그 비양육권자가 자신을 반겨주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점을 잘 느끼고요. 또 이제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주는 양육자를 보면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함께하고 있는 양육자에 대해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미처 알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좀 보시면서 정서적인 학대의 범위라던가 면접 교섭을 해야 될 때 준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면은 우리가 항상 바라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아이의 행복을 좀 지켜나가고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영특한 채널 구독해 주셨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